안녕하세요. 조에스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대화법들이 있었죠. 그러면 관계를 좋아지게 하고 더 마음이 연결되게 하는 대화법도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연결되고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대화법에 뭐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이라고 한 키워드예요. 공감이란 키워드는 정말 우리가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막 열어주는 그런 대화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공감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이해해주는 거? 감정을 공유하는 거? 좋아요. 또? 들어주는 거? 맞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라고 하면 말끝에 군화가 붙거나 말끝을 따라하면 공감이라고 생각할 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가 나 시험 못 봤어. 그러면 시험 못 봤구나. 차가 막혔어. 그러면 차가 막혔구나. 그러면서 대부분 말의 끝을 따라하면 구나라고 한다든가 말의 끝을 따라하면 공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가 처음 공감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야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줘라. 말끝을 따라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공감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건데 잘 듣지 않고 말끝만 따라하게 되는 사례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공감을 하면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위안이 됐어. 위로를 얻었어요. 네. 공감을 받으면 갖고 있던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죠. 공감의 효과가 바로 거기 있어요. 혹시 안경이란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굉장히 옛날 영화, 10년 옛날 영화 한 게 맞나요? 네, 그 슬로우 무비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공감이란 이런 거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일본의 한 섬마을에 이 여주인공이 휴가차 이 섬마을에 와요. 그래서 이 섬마을의 사람들이 이 여성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보면서 저는 공감을 배웠는데 특히 이 포스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체조하는 게 있거든요. 아침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해변을 모여 체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주인공한테 우리가 아침마다 체조를 하니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주인공이 싫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는 체조거든.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만든 체조야. 이 사람이 너무 했으면 좋겠어.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한번 와보라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그래 알았어 오지 마. 근데 우리는 항상 아침 8시에 체조를 하니까 오고 싶으면 그때 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이거 먹어볼래? 아니 안 먹을래. 그래 먹지 마. 같이 저녁 먹을래? 아니 안 먹을래. 그럼 먹지 마. 근데 우리 여기서 저녁 먹을 거거든. 혹시 맘 변하면 올래? 이거 싫어하니? 우리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건데. 우린 되게 좋아하는 건데 넌 싫어하는구나. 알겠어. 이 영화를 보면 이 여주인공과 이 마을 사람들의 소통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주인공이 싫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왜 좋고 왜 싫어야 되는지를 막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좋아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게 싫어? 알았어. 그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우리가 볼 땐 이 체조가 너무너무 좋아요. 마을 사람들은. 근데 여주인공이 싫대요. 그럼 한번 해보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해요? 그래 하지 마. 근데 우리 항상 아침 8시에 해. 혹시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널 환영할 거야.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공감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감에 대한 정의를 칼 로저스의 얘기로 한번 정의해보고 싶은데 칼 로저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공감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다 보면 갑자기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담해 보이던 일이 갑자기 희망쳐 보이고 안 하고 싶었지만 한 번 더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감의 효과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왜 공감을 얻고 싶어 해요? 그 친구가 그 문제를 해결해줘요? 아니죠. 하지만 친구한테 공감을 얻으면 갑자기 이렇게 커 보이던 일이 작아 보이고 앞면밖에 안 보였는데 갑자기 옆면도 보이고 굉장히 만만해 보여서 한 번 더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감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생각을 해요.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키 차이도 있고 성별의 차이가 있죠. 이걸 차별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얼굴이 다르다고 그거를 이 얼굴은 아니야 나가세요 틀림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름은 틀림으로 보지 않고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 거. 그냥 다름과 차이를 그대로 존중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공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안경이란 영화를 보면서 그대로 인정해주는 게 공감이구나. 말끝을 따라하거나 그 사람이 느낌만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만이 공감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연결하는 공감의 대화가 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감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선 잠시 멈추는 거예요. 뭘 멈추는 걸까요? 우리가 대화를 해. 친구가 나에게 뭔가를 얘기하는데 내가 뭔가를 멈추는 거예요. 내가 뭘 멈춰야 되는 걸까? 나의 말을? 좋아요. 그 사람을 공감하려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온 우주가 나를 듣고 있나 봐라고 느낌을 줄 수 있을 만큼 온 몸과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든 주의와 모든 행동을 멈추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또 제가 생각하는 멈춘다는 건 그런 걸 생각해요. 판단이나 평가, 비난, 조언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왔어요. 나 수학 시험 못 봤어.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공감하려고 하지만 이 마음속에 공감 전에 무슨 말이 막 떠올라요? 또 시작이지. 그러니까 내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지. 넌 하여튼 수학 머리가 없어부터 시작을 해서 맨날 수학 하여튼 시험 닥치기 전에 하니까 그런 그 모양이지. 막 이런 말이 막 올라오죠. 동생을 비난하는 마음. 내가 공부 안 했으니까 그렇지. 판단하고 평가하는 마음. 내가 몇 번이나 내가 준비하라고 했어. 조언하고 싶은 마음. 이게 막 올라온다고요. 공감해서 멈춘다는 건 나의 주의, 나의 모든 에너지, 이런 모든 동작들을 멈추고 그 사람을 바라본과 동시에 또 뭘 멈춰야 돼요? 내 안에서 나오는 비난, 판단, 평가, 조언을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해 주는 거. 캠핑 가보셨어요? 캠핑 가면 갔을 때 밤하늘의 별을 잘 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오, 맞아요. 답이 나왔어요. 우리 집안의 방의 불, 내 텐트에 불을 꺼야 밤하늘의 별이 훨씬 더 반짝거려요. 여기 불이 반짝거리면 텐트에 불을 켜놓으면 불빛이 새어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더 아름답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판단하는 거, 평가하는 거, 조언하고 싶은 마음, 이런 모든 것들에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상대방 마음에 들어가 있는 별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 내가 위로가 필요해. 내가 격려가 필요해. 지지가 필요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 불이 너무 환하게 켜있으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공감하고 싶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마음의 불도 끄세요. 판단하고 싶은 마음, 평가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별을 찬란하게 들여다보세요. 그게 바로 공감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두 번째 공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멈춘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겠죠.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자꾸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요? 자꾸 조언하고 싶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마음이 막 올라오거든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궁금증을 갖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 라고 하는 호기심을 갖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을 갖고 들어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꼭 제가 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어느 카페 지인과 함께 점심을 먹고 들어갔어요. 카페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주문을 받는데 너무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해요? 친절한 직원들은 네 고객님 라떼 아메리카노 마시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퉁명스러운 표정과 말투로 라떼랑 아메리카노요?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내가 네 라떼랑 아메리카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니 또 뭐라고 물어봐요? 드시고 가실 거예요? 가져가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문을 하겠냐? 안 나가고 거의 이런 표정이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갑자기 이 직원을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혼내지? 영상을 촬영할까? 녹음을 할까? 소리를 지를까? 매니저를 부를까? 이러면서 이 직원을 어떻게 혼내지?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제 속에 또 착한 제가 좀 있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벌 주는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떻게 벌을 줄까 생각하던 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착한 제가 훅 나오면서 이 직원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직원분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굉장히 훌륭한 경험 중에 하나였는데 아까는 그렇게 퉁명스럽고 정말 불친절한 표정으로 서 있던 그 직원이 온몸의 얼굴이 빨개지더니 꾸벅 인사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신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라고 하고 배를 갖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커피가 나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분이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꾸벅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교훈을 깨달았냐면 제가 만약 그때 직원 맞아요?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웃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라떼 시켰으면 친절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직원이 아까처럼 그렇게 자발적으로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사과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난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사실 그 직원이 오다가 아빠가 입원했다고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죠. 오다가 지갑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오늘의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비록 지금 내게 보여주는 그 모습은 너무 불친절하지만 혹시 내가 알지 못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한 번쯤은 물어봐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몸이 안 좋아?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 요즘 마음은 어때? 라고 물어봐 주는 게 또 하나의 공감이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공감은 이런 거예요. 제가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을 열었어요. 공감의 숲이라고 하는 인간관계와 상담을 해주는 거, 1대1 고민 상담을 해주는 오픈 채팅방을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오픈 채팅방에 공감의 숲을 치면 제가 1대1로 상담을 해요. 근데 제가 작년 추석 때부터 이걸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또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 이런 거구나 깨달았던 사례가 있어서 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그분들과 상담했던 거고 그분들한테 이거는 다 제가 허락을 받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우고 공개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저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에요 라고 하더니 저 친구 관계가 되게 오래 가지 못해요 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나중에 자기가 왕따 당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친구 한 명이랑 지냈는데 이제 이 친구랑도 오늘 끝나서 자기는 철저하게 오늘 전교생한테 왕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이제 자살할까 봐요 라는 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친구한테 어떻게 공감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상담을 배웠으니까 이 친구에게 자살은 나쁜 거다라고 한다든가 세상을 살만하다든가 이렇게 미사여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내일 학교에 가면 가장 괴로운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혼자 점심을 먹는 거죠. 모두 다 내 주위에 앉지 않아. 그리고 나 혼자 그 점심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친구한테 오늘은 자살하기에 좋은 날이 아니다. 그러니 자살을 하려면 좋은 날 하자.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넘겼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일 학교 가면 점심 먹을 때 나랑 톡을 하자. 나도 점심 혼자 먹는데 우리 몸은 멀리 있지만 같이 대화하면서 점심을 먹는다면 그게 같이 점심을 먹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정말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다시 받아서 톡을 했어요. 식당이에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점심 먹는 거야? 뭐 그 반찬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같이 이렇게 먹자 그랬어요. 점심 다 먹고 학원 갈 때도 저 이제 학원 가요. 잘 갔다 와. 오늘 무슨 과목을 듣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났어요. 수업 잘 들었어? 너무 피곤하겠다. 집에 잘 들어가. 그 다음날도 학교 가요. 잘 갔다 와. 이렇게 해서 한 3, 4일쯤 됐을 때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데 반에서 한 번도 대화 안 해본 친구는 없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한번 대화를 해보면 어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 네가 나한테 말을 걸었을 때 하나도 안 이상했어. 되게 용감하고 용기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사람한테 말을 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나 네가 하나도 안 이상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치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해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어? 그랬더니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크하죠, 되게.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됐을 때 그 친구한테 연락이 없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이때 뭘 깨달았냐면 공감이란 그 사람의 마음에 머물러 주는 거예요. 저 지금 친구가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야, 친구란 다 없는 거야. 인생은 혼자야 라고 서둘러 가지 않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머물러 주는 거예요. 친구가 없다고 느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외롭고 속상하겠죠. 그러면 얼마나 외로울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친구가 안 생기니까 많이 속상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머물러 주는 거예요.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속도도 있어요. 아까 그 친구처럼 하루 이틀 지났을 때 야, 친구한테 가서 얘기해 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쯤에 우리가 관계가 충분히 됐을 때 얘기했더니 그게 다시 그 친구가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공감이란 그런 거예요. 친구가 힘들어할 때 힘내 라고 말하지 않고 힘들지. 전 그게 또 하나의 공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공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리가 또 그 사람을 아주 잘 공감한다는 건 그 사람의 느낌이나 바램을 좀 알아차려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의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학교 갔다가 막 들어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완전 이상해! 그랬어요. 그럼 이때 우선 멈춰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이상하다고 하는 걸까?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해줄 수 있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봐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 너무 이상해 라고 말하는 동생이 지금 어떤 마음 같아요? 어떤 기분 같아요? 많이 화가 나 보이고 좀 속상해 보이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많이 화가 난 것 같네.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봐 주는 거. 그게 또 하나의 공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을 공감한다는 건 여기 있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나무들이 이 물 위에 반사가 됐잖아요. 그 물 위에 정말 한 폭의 그림처럼 똑같은 나무처럼 이렇게 반사가 되려면 수면 위가 잔잔해야 돼요. 수면이 막 흔들리면 이렇게 나무를 온전하게 반사시킬 수 없어요. 공감한다는 건 이렇게 내 마음이 잔잔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반사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이상해! 그랬을 때 네 얼굴이 이상해! 이렇게 반사시키지 않고 선생님이 이상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바램으로 그 사람의 느낌으로 반사해 주는 거, 알아차려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우리가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감한다는 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배워봤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첫 번째, 공감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맞아요. 우선 모든 걸 멈추고 그 사람만 바라보세요. 누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준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존재였나?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주시면 좋아요? 호기심을 갖고, 그쵸? 쳐다봐 주세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 그리고 좀 돌봄의 질문을 좀 던져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음은 어때요?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공감이었어요? 마음의 공간에 함께 있어줘요. 나 시험 못 봤어 라고 얘기하면 야,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게 아니라 시험 못 본 친구의 마음에 그냥 그 자리에 같이 머물러 주는 거죠. 야, 잘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부터가 시작이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 같은지 그 마음을 좀 알아차려 주세요. 많이 우울했어? 많이 슬펐던 거야? 많이 힘들었니? 라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라고 알아차려 주는 거, 이것들이 공감의 하나씩의 단계인 것 같아요. 친구가 슬픔의 강에 빠졌을 때 그 친구와 그 슬픔의 강을 잘 건널 수 있는 방법은 공감의 뗏목을 띄우는 거예요. 공감의 뗏목은 바로 뭐예요? 그 친구와 함께 그 강을 건너는 거죠. 저쪽에서 야 빨리 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그 강을 수영을 하면서 지금은 어때? 괜찮아? 팔은 괜찮니? 라고 물어봐 주는 게 공감이겠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귀한 공감의 힘이 우리한테는 왜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실제로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전범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재판대에 서졌을 때 왜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무슨 원한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난 남을 해치는 건 관심이 없었다. 나는 잘못이 없다.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 난 그냥 윗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좋은 아빠였대요. 아돌파이만은.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아빠로서도 별로고 남편으로서 별로일 것 같잖아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못 느끼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무슨 원한이 있길래 원한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난 그냥 윗사람이 하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난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에요. 이거 갖다가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처럼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그것이 악이다. 말하기,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최선인가? 아름다운 것인가? 이게 진실인가를 생각할 줄 모르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악이다. 악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죽이고 때리는 것만이 악이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이왕이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돕지 않는 거. 바쁘다고 멀리하는 거. 악은 멀리 있지 않다. 생각하지 않는 거. 바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멀리 있다고 보지 않는 거. 듣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이 얘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건 제가 가끔씩 이제 레터 같은 걸 쓰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스크루테이프란 편지라는 책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썼던 책이 있어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은 너무 재밌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뭐냐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이 악마의 얘기예요.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자기의 훌륭한 방법을 막 전수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이 지금의 우리 모습과 너무너무 흡사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가 혹시 내 삶을 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카야 잘 들어라.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한테는 악의를 품게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한테는 선의를 갖게 해라. 예를 들면 훌륭한 자원봉사 단체에는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 막 도우러 가. 그리고 3만 원, 5만 원씩 기부는 해. 하지만 옆집에 혼자 살고 있는 노인 돌보지 않는 거. 함께 마주하고 있는 아빠랑은 밥상 한번 하지 않는 거. 아빠가 힘들다고 할 때 아빠한테 바카스 하나 사주지 않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에게는 매월마다 얼마만큼의 후원을 하는 거. 가까이 있는 이웃한테는 정의를 품게 하고 멀리 있는 이웃한테 어떻게 해라? 선의를 갖게 해라. 삶에서 선을 실천하게 하지 않고 그냥 선을 어떻게 해라? 그냥 품게만 해라. 이게 바로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몇 가지 또 조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어떻게 하래요? 현실에서 현실을 충분히 느끼고 살게 하지 말고 취직하면 괜찮을 거야. 취직하면 효도해야지. 성공하면 효도해야지라고 하면서 현재 효도하지 않고 취직하면 효도해야지라고 만드는 거예요. 현재를 충실하게 살지 못하고 정직하게 진짜게 살지 못하고 미지의 미래에다가만 재물을 쌓아놓게 해라. 그래서 현재를 어떻게 자꾸만 미래의 재단에 재물로 두는 거예요. 현재도 못 살고 미래도 못 살겠죠. 그게 바로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하는 말들이에요. 제가 이 말을 왜 꺼냈을까요? 제가 이 말을 왜 꺼냈어요? 우리에게 왜 공감의 힘이 사라지는가? 왜 공감의 힘이 사라지냐면 계속 먼 미래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을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만 도울 게 아니라
당장 우리 가족부터 함께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 힘들어하는 아빠의 얼굴을 먼저 들여다봐주는 거. 이것이 바로 공감의 시작인 거고, 그게 바로 공감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하나, 자꾸 바쁘게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웃들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왜 바쁘게 살아요? 이것만 이루면 될 것 같아. 좋은 차만 있으면, 취직만 하면, 자꾸 미래만 생각하면서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현실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가 공감의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현재를 조금 더 잘 끌어안고 사세요. 우리에겐 공감과 연민의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사용하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잃어버리면 어떠세요? 너무 불안하지 않으세요?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그 찾으려고 온갖 여기저기 찾아다니죠. 그 너무 불안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 공감의 마음은 왜 찾으러 안 다니는 걸까요? 휴대폰보다 더 중요한 게 공감이지 않을까? 우리 마음이지 않을까? 이 시간 여러분의 잃어버린 마음도 찾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